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동안에 서론이 참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부분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네 토막을 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는 유명한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정동어 중을 두 번째로 하고 정박우성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정득실 동천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주변부를 건드리는 얘기였다면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자는 지지 소지하라 재심위지요 발언위 시다. 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시의 정의라고 그러면 널리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서 순전편에 보이는 시언지 가영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는 상서에 있는 시언지 가영언하고 시자는 심지소지야 재심위지 발언위시 이거랑 뭐 비슷한 거다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글을 시는 뜻이 가는 것이다. 뜻이 가는 것이다. 마음에 있으면 뜻이고 말로 드러내면 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별 재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쵸? 그 상서에 있는 순전어는 시언지 가영언. 시는 뜻을 말로 드러낸 것이고 노래는 이 말을 길게 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있죠. 여기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시가라는 말을 시는 본질적으로 노래입니다. 시경 시 300이라고 하는 시 300은 다 모두 다 노래라는 얘기가 있죠. 아마 그게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음악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냥 벌거벗었다 그러나 저기만 남아 있죠. 앙상하게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시는 본질적으로 음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예요. 지. 뜻지자. 뜻이 가는 것이다. 애매한데 보통 이 뜻의 지를 의도, 의향이라고 생각해요. 의도. 이 향자 썼는데 이 지자에는 마음이 어디로 향해 이거 목적 골이 있는 거죠. 목적이나 그 엔드 목표가 있어서 글로 움직여 갈 때 이것을 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지가 아니라 뚜렷한 지형점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의도나 의향으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의향하는 바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자 썼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보면 시언지라는 거하고 이제 이 가영언이라는 건 언어 이후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사실 이게 시언지가 더 중요하죠. 시언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뜻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거 더 큰 차이가 없죠. 이 시언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심의 문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시 대조에서 하나 더 썼죠. 마음에 있을 땐 지고 말이 밖으로 드러날 땐 시다. 시언지를 이제 풀어 헤치면 재심위지 발언위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자 수가 단순히 많아진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마음이라는 거를 여기 삽입해서 재심위지라고 해서 그 지가 심리적 작용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심리적 발언 이후에 언어화된 게 시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실상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일반적인 시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시경 국풍이 뭔가라고 하는 그 뭐랄까 구체적이고 특별하다 그럴까요?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후대에 가서는 이것은 시에 대한 일반론으로 확대가 되죠. 널리 알려지는 글이 됩니다. 어, 지와 시 여기는 지와 이제 시연지할 상서는 지와 시를 문제 삼으면서 시 이꼬로 뭐 이꼬는 아니지만 이 관계가 더 밀착되어 있는데 이 모시 대소임은 심이 확실히 중간에 끼어들죠. 상서에서 아마 심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제하고 아마 얘기를 다 알아들을 거라는 확실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서에서 굳이 그거를 이렇게 쓴 이유는 심이라는 대상을 특별히 명시를 하면서 시언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떤 공간감이 생겨요. 심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스페이스 추상적일 수도 있고 실제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실제 공간에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심리적 작용이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재심위지 발언위시 이거랑 시언지랑 서로 견주어 보면 앞에 게 훨씬 더 설명이 대서의 설명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것이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되풀이하지만 상서의 설명은 행위, 결과, 시는 지다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 대서는 본질적으로 심리 과정의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서에서 설명한 것이 후대의 파급력이 커지죠. 문제는 심리 과정이 심리 과정이라는 그 막연하고 애매한 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 과정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힘들죠.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의 지향점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조심스러운 게 제가 말하는 심리 과정이라는 건 되게 근대적 의미죠.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에 의해서 촉발받고 그쪽을 향해 튀어나가게 돼 있는데 우린 그걸 광범위하고 좀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옛 사람들은 그것을 주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뒀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른 것에 관심을 안 둬서가 아니라 주로 윤리적이고 정치적 해석에 동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초기 값이 그렇게 확정이 된 거죠. 이렇게 돼야만 후대의 시의 발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서정시나 개인의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대 이전의 시들이 그것보다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개인 것과는 관련이 적다는 문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라는 것은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대 가면 처음에 이 고정시켰던 윤리나 정치에 머물지 않고 뭐라 그럴까 우주적인 작용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크게는 그 작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지라는 것이 윤리와 정치에 일단은 시작은 했지만 후대에 갈수록 문학이론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언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지소지야 재심위지 발언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의 문제가 부각이 되고 심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고 초기 값은 정치와 경제였지만 이 뒤에 가서는 이것이 확대되는 과정이 시 비평이 복잡해지고 풍부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정동우중이 형어언하니 언지 부족이라 고로 차탄지하고
차탄지 부족이라 보로 영가지하고 영가지 부족이라 부지 수지 무지 족지 도지아니라. 그 맨 끝에 수지 무지 족지 도지는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원래 출전은 여기고 논어를 읽다 보면 정자가 논어를 읽고 나서 마음속에 터득하는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 수지 무지 족지 도지아란 말 써서 유명해졌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이 인간의 감정이죠. 감정은 가짜 감정이 아니라 진실된 감정입니다. 진실된 감정이 안에서 움직여서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이 된다. 드러나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 언어화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고 한숨 쉬는 것도 부족하니까 길게 노래를 영가장에 노래하다는 얘기죠. 앞에 영자가 이것도 나왔네. 같은 뜻이죠. 노래를 하게 되고 노래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춤추고 발이 스텝을 밟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후대의 시에 관한 아주 빼어난 설명으로 얘기가 되죠. 시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 정과 언어의 문제예요. 정. 시는 지가 있어서 지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는 정과 언이 여기 구체화되는 거죠. 뭐 시는 당연히 언어와 관련될 수밖에 없고 그 언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음악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시 자체가 이제 시의 언어 자체가 음악하고 가깝죠. 관건은 이제 정이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때 이 작동하는 지는 격렬하게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과격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이 정의 움직임도 세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말이 되고 한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을 추는 과정으로 이게 되죠. 말이 한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 그 과정이죠. 이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은. 근데 이 메커니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한숨이 나온다는 거죠. 한숨이 이제 눈물이 되거나 뭐 소리 지르는 외침이 되거나 그거죠. 언어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언어보다 깊은 차원이 이래서 안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노래로 되고 춤이니까 언어 이외의 것이 다 포괄하는 감정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구절에 잘 쓴 부분은 이 한숨 쉬는 것과 부지런한 부분이죠. 한숨은 뭐라 그럴까요? 통제가 안 된다 그래야 됩니까? 그냥 너무 괴롭거나 너무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한숨은 정말 진실된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감정이라는 말이죠. 그 감정을 여기서는 부지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가 뭐 거짓말을 안 한다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있죠. 진실된 감정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이 지가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면 말이라든지 라는 라든지 감탄이라든지 이 다른 걸로 확대하는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배면에는 자연스러움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말이 바로 이 훌륭한 구절이 됐고 이 작가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해 보이는 글이지만 뛰어난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란 말을 썼어요. 마음속에 동한다, 움직인다, 동자. 이 동이라는 건 참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죠.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언어를 넘어선 부분이 있는 거죠. 동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또 나오게 되죠.